그 다음에 대시보드 확인을 통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대시보드랑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점을 좀 봐야지 내가 학생들을 좀 지도할 때 유의미하게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한글로 AI 피드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요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뭔가 내가 학습에 적용하기에는 선생님들께서 너무 정보가 과부하돼가지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크가지 세 가지를 비교해 구분해서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급 정답률입니다. 이 학급 정답률이라는 거는 평균과 비교했을 때 이 학급 3학년 1반, 3학년 2반 이 학급의 정답률이 얼마인지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학급 평균과 비교해서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의 학급 정답률이 얼마 정도가 나왔는지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 시간, 이게 어떤 학생이 빨리 풀었는지 평균보다 늦게 풀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요건 교육학적으로 충동형 학습자랑 숙고형 학습자를 조금 저희가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숙고형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지만 시간 내에 오히려 고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끝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까지 풀다가 낮은 마지막에는 좀 찍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균보다 오래 걸립니다라고 뜨는 학생들한테는 가가지고 너가 아는 거 먼저 좀 빨리 풀고 나머지는 뒤로 돌아가가지고 풀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억서나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평균보다 빠른 편이다라고 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간이 남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문제를 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대시보드에서 또 두 번째로 가장 좋았던 거는 바로 취약한 학습 요소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뜬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신경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6명의 학생들은 말초신경계를 지금 잘 모르게, 취약하고, 5명의 학생들은 지금 시각이 약하고, 5명의 학생들은 또 청각이 약하다라고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반마다 1반은 이 말초신경계, 시각, 청각이 약하고, 2반은 뭐 중추신경계, 청각, 후각이 약하고 이렇게 반마다 취약한 게 다른데 제가 요거를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일반은 조금 요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가지고 설명을 해야겠구나라고 손쉽게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다 나중에 정보를 모으신 다음에 내년에는 혹은 이번에 애들한테 내용 정리해 줄 때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수업 시간에 이런 거를 추가해서 보충 학습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것이야말로 교수 평기 일체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조금 작고 소중한 팁을 드리자면은 클래스팅을 지금 아마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처음 사용하시거나 이제 갓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실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문제와 애로사항은 사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어떻게 내가 수업에 적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보다는 학생들이 클래스팅 로그인 하는 것부터가 조금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아예 손쉽게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아이디 형식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에 로그인 하도록 했고요. 제가 다른 학교 예시를 보니까 아예 그 컴퓨터 기기에다가 그 스티커를 인쇄해가지고 붙여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면은 저희 그 옛날에 뭐 연필 같은 거나 필통 같은 거에 뭐 정문식 이렇게 네임택 붙이시는 것처럼 학생들 디지털 기기에도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부착해 주시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 비밀번호 까먹었는데요. 아이디 까먹었는데 이런 질문 조금 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종료 15분 전에 태블릿 혹은 PC를 준비한 다음에 AI 평가를 시켰는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노트북 갖고 오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들 선생님 저 노트북 까먹고 안 갖고 왔는데요. 노트북 고장 났는데요. 뭐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사실 못했던 적도 있는데요. 제가 15분 전에는 무조건 클래싱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PC 또는 태블릿을 준비해 와야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학생들이 다 15분 전에는 PC를 꺼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도 15분 전에 이제 아이들 꺼내라고 하고 이것도 문제 푼 다음에 설명까지 하시면은 되게 빡빡할 텐데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도 분명히 존재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조금 지나면요. 선생님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 반복화가 되면 이제 생활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지 않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글쓰기로 생각을 키운 예시로 제가 과학 수업에서 어떻게 AI 글쓰기를 활용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올해 담임을 맡고 있어서요. AI 글쓰기를 어떻게 담임 시간에 조금 활용해 볼까 고민하다가 학생들이랑 100일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과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글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에는 일상 이야기, 고민,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항에다가 현재 관심사나 뭐 진로, 현재 고민사항,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받았는데요.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밑에 내용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서 제가 학생 코멘트는 지금 갖고 오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종합 점수 83점은 클래스팅 AI가 이 학생의 글을 판단해가지고 충실도랑 논리성이랑 표현력이랑 이런 걸 본 다음에 종합 점수를 준 거고 저는 이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을 제가 수정해가지고 작성해 준 겁니다. 저희가 학생들 행동 능력 특기사항 적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학생에 대해서 제가 이 10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소감문을 받은 다음에 헬스는 꾸준히 해야 하는데 아쉽겠구나. 뭐 나도 요즘 헬스를 못 가고 있어서 아쉬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 상담 겸 이렇게 일상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렇게 코멘트를 작성해가지고 피드백 전송을 누르게 되면요. 요 내용이 학생한테 가가지고 학생이 나중에 선생님 저 나랑 그러면 저랑 나중에 헬스 하시죠 이렇게 답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 시간에 AI 글쓰기를 했던 예시입니다. 저는 올해 사회정서 수업 일종으로 제가 뇌와 신경계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감정 수업을 학생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학생들에게 대표 감정을 선택한 다음에 감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감정 사용법을 작성하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글 작성 안내와 글감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팅 AI 글쓰기에 제가 여기 써 있는 글감 설명부터 그 작성 안내를 AI 글쓰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글자 수도 제한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300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총 글자 420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은 맞춤법이 틀린 거고 파란색은 띄어쓰기가 틀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바로 어떤 게 맞춤법이 틀렸고 띄어쓰기가 틀렸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89.6점이라고 해서 이 학생이 행복이라고 쓴 거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데 예시를 썼고 앞으로 어떤 걸 신경 쓰면 좀 더 완성도 높은 글이 될 것인지 이렇게 AI 글쓰기에서 자동으로 피드백 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 피드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이런 것도 좀 피드백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 수정 버튼 누르셔가지고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의 입장에서 느낀 AI 글쓰기 수업이 왜 좋은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학이든 과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요즘 서논술형 평가가 좀 중요시 되면서 글쓰기 수업을 조금 계속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글쓰기 수업을 좀 망설이시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부족과 대량 채점의 부담인데요. 시간은 부족한데 이 30명 넘는 학생들, 전교수 학생 수로 따지면은 약 한 150명 정도의 학생을 내가 서술형을 과연 채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채점할 때마다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내가 밥 먹고 나서 할 때랑 저녁에 할 때랑 조금 기준이 모호하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왜 틀렸어요? 라고 따지면은 내가 과연 이렇게 뚜렷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라는 좀 모호성도 있고요. 세 번째는 철수한테도 영희한테도 뭐 민수한테도 1대1로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기가 좀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AI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클래스팅 활용하시면서 AI 평가도 좋지만 글쓰기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교사의 부담감이 감소한 거를 보실 수 있었고요. 이렇게 평가 기준이 명확하고 그리고 예도 들어주고 또 개별화된 피드백이 제공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부담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시간에 만약에 나는 글감 선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AI 튜터 젤로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팅 내에 있는
AI 튜터 젤로에게 너는 중학교 땡땡 교과 교사야. 어떤 걸 주제로 AI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과 역량 이런 걸 키우려고 하는데 글감 추천해줘라고 하면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혹은 저는 지금 과학 교과의 최소 성취 수준으로 했는데 선생님들 교과마다 최소 성취 수준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한번 글감을 선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과 제가 어떻게 좀 성장했는지 알려드리고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도전 과제라는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클래스팅에 보시면 도전 과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도전 과제를 만들게 되면은 정해진 문제 또는 많이 풀기로 해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문제는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6일이라고 하면은 30문제를 도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인정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인정 조건에 모든 문제 인정과 정답만 인정이 있는데요. 모든 문제 인정하게 되면 학생들이 찍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정답만 인정하고 요것만 문제 푸는 개수에 인정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요거 만들었던 포스터인데요. 과학 공부하고 간식 먹고 이벤트라고 해서 실제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벤트를 했는데 거의 모든 반에서 클래스팅으로 한 학생당 막 2, 300문제씩 풀어가지고 어떤 반에서는 막 1000문제, 몇천 문제 가까이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간식을 나중에 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교과 선생님이시라고 하면은 요거는 과학 교과에서만 조금 하긴 어렵고 저는 담임 선생님들께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려가지고 아침 조회 시간이나 점심 시간 때 학생들이 좀 도전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클래스팅 AI를 학생들이랑 지금 몇 개월째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점이 좀 좋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한 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속도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후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도전 과제를 풀면서 몇 문제 풀었는지, 너 35문제 풀었어? 그럼 난 오늘 집 가서 5문제 더 풀어야겠다. 이렇게 경쟁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었다라는 후기가 있었고요. 또 오답을 보관하면서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교사로서 활용했던 후기인데요. 첫 번째, 활용 초기에는 저도 단순히 이게 숙제로만 내주고 이거를 막 교과 시간에 확인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교과 시간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사실 생각은 많이 못했고 이걸 어떻게 루틴화를 좀 시킬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식을 학생들한테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니까 선생님을 믿고 수업 종료 15분 전에는 무조건 클래스팅 AI 평가를 실시하자라고 학생들이 조금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직접 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던 학생들도 문제를 풀고 정답을 보면서 바로바로 자기가 오늘 학습했던 거를 좀 복충할 수 있다 보니까 선생님 저도 조금 과학 좀 이제 재밌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학생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뭔데 나도 좀 알려줄래 해가지고 협동학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느릴 수는 있어도 저마다의 속도로 학습을 꾸준히 하도록 저는 독려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클래스팅 활용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제 연수를 들으시고 많은 인사이트 얻어 가셔가지고 한번 수업에서 어떻게 클래스팅 AI 평가와 그리고 글쓰기를 루틴화 하실 수 있는지 한번 교실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